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뭐 계급값, 뭐 구간 이런 얘기들 막 다 버리고요. 그냥 이런 표가 있었다. 특히 도수라고 하는 거, 도수 몇 개, 몇 명 이런 거, 그런 도수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도수, 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버려. 얘네는 필요 없습니다. 버려. 이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개념도 다뤄보고 교과서 문제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38페이지 확률과 그 계산에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경우의 수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확률에 대한 개념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제목은요, 확률과 그 계산에서 확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뜻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준비학습으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확률의 깊은 뜻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준비학습 1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통학수단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율이라는 말 기억나나요? 우리가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이다. 선생님도 잘 기억 안 나요. 이것이 초등학교 때 나오는 어휘라서 선생님도 가물가물하다가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다? 그 단어, 그 용어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경우에 40명에 대해서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을 물었다면 전체 40분의 그리고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 자전거는 12명이죠? 40분의 12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로 만들어졌을 때 분자 나누기 분모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2학년 초반에 우리 배웠죠?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것이 소수 쪽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 소수 중에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나눗셈까지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율에 대한 개념을 복습하고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답은 40분의 12라고 써주면 되고 만약 문제에서 백분율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40분의 12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비율에 대한 개념 한번 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1학년 때의 상대 도수로 또 연결이 됩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요. 다음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라. 가능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가능성, 전체분의 일부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 우리가 50%다, 가능성은 5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분의 일부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는 거라 이번에 1번에서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하면 동전 앞뒤 2분의 앞면이 나올 경우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일 가능성이라고 하면 주사위 하나는 6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짝수는 2, 4, 6, 3,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분의 3, 즉 나눗셈을 해주면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 학습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239쪽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런지 한번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위에 만화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 만화도 한번 띄워볼게요. 산책을 하려는데 자, 오늘 비가 오려나? 소윤아, 일기예보 좀, 할아버지처럼 해야 되네. 소윤아, 일기예보 좀 봐주겠니? 이래요. 그러면, 네, 비가 올 확률이 50%래요. 오글거려. 네, 그러면 우산을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기상일보 보죠? 기상예보.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뭐 몇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뭐 오후에 비가 온대요, 아침에 비가 온대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하죠? 귀찮으니까. 우산 가져가기 귀찮으니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경우들을 보고 우리가 적절한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상 예보에서 나오는 그 강수 확률, 그것을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EBS 매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EBS 매스 클립 영상 재밌게 보면서 일상에서 보는 확률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238페이지에서 읽었지만 도박이 언급이 됐죠. 도박, 바로 이 확률이 어떻게 도박에서 나왔느냐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자, 파스칼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이 파스칼이 이제 그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으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바로 확률 이론이 창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내용 포함된 클립 영상 재밌게 보고 선생님과 다시 239쪽에 있는 내용, 바로 1학년 때의 상대 도수거든요. 그 내용, 1학년 내용 복습을 간단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률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한 설명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매스 클립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쏭달쏭 재미난 문제들을 풀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이 25%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하루 24시간 중에 25%, 즉 6시간 정도 비가 올 거다. 2번, 비의 양이 소나기를 100으로 했을 때의 25%, 즉 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 마지막 3번, 전국에서 25% 정도 되는 지역에 비가 올 거다. 자, 답을 고르셨나요? 아리송한 생활 속 확률 문제, 그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수학의 원리와 함께하는 퀴즈쇼!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주관식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주관식인 만큼 힌트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구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률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입니다. 정답을 알아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고 2의 눈이 나올 경우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은 6분의 1입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2의 눈은 딱 한 번 나올까요? 앞에서 구한 확률은 주사위의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겁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인공지능이 아니죠? 조금 전 나왔던 수를 기억하고 다른 수를 나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딱 한 번 나올지, 그 정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던진 횟수와 2의 눈이 나온 횟수의 비율로 결과 예측에 참고하곤 하는데요. 신기한 사실은
주사위 던지기를 계속 반복해서 무한에 가까울 만큼 던지다 보면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청률 50%를 기록한 드라마는 국민의 반이 본 드라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시청률은 그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가구 중 몇 가구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지를 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시청률이 50%였다고 해도 TV가 없는 집도 있고 TV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된 집도 있습니다. 또 가족 모두가 아닌 혼자만 TV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의 반이 봤다고 생각하긴 어렵겠죠? 확률과 함께하는 퀴즈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함께하시죠.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확률 이론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학자 파스칼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인은 드메레,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친구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도 도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친애하는 파스칼, 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네.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내기를 했네.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64피스톨을 가지기로 했는데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긴 상태에서 시합이 중단됐네. 이럴 경우 피스톨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나? 파스칼 자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성의껏 대답해주기 바라네. 파스칼은 친구를 위해 당시 최고의 수학자라 불렸던 페르마와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률 이론이 시작됩니다. 앞에 게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선 사회전에서 A가 이기는 경우입니다. A는 이미 2번 이겼습니다. 때문에 게임은 A의 승리로 끝나겠죠. 하지만 사회전에서 B가 이긴다면 어떨까요? 5회전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겁니다. 5회전에서 A가 이긴다면 A가 승자이고 B가 이긴다면 B가 승자입니다. 따라서 A가 이길 확률은 4회전에서 이길 확률과 4회전에서는 지고 5회전에서 이길 확률을 더해야 합니다. B가 이길 확률은 4회전에서 이기고 5회전에서도 이길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각자의 확률에 맞춰 피스톨을 나눠 가지면 공평하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제비 뽑기로 3명의 청소당번을 정하려 합니다. 상자 속에 당첨제비가 3개 있을 때 먼저 뽑는 편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뽑는 편이 유리할까요? 이거 예민한 문제죠? 보통 서로 먼저 뽑으려고 아웅다웅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명의 학생 중에 A가 가장 먼저 뽑고 B가 두 번째로 뽑는다고 합시다.
먼저 뽑는 A는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입니다. B가 당첨되는 경우는 A가 먼저 당첨되고 이어서 B도 당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떨어지고 B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더하면 A가 당첨될 확률과 B가 당첨될 확률이 같습니다. 이제 제비뽑기 할 때 먼저 뽑으려고 할 필요 없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그 확률을 따져본다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확률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해주진 않습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깜빡했네요. 정답은 답이 없다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비올 확률은 기온이나 습도, 바람, 구름의 양 등이 오늘과 같았던 날들 중에서 비가 내렸던 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옛날엔 이런 기상 조건에서 열흘 중 3일은 비가 왔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우산을 가져가야 하냐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대한 퀴즈 잘 맞췄어요? 낚시죠? 네, 여러분들 막 열받아 막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수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상 조건에서 그동안의 과거 기록을 볼 때 그 상태에서 몇 번이 비가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50%가 비가 온다고 할 때 내일 뭐 아니면 도 오거나 말거나 그런 50%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상예보 잘 봐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39쪽 볼게요.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다음 표는 동전한개를 여러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이고 그 상대 도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이런 표가 나왔는데 자,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학년 때 배웠던 통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 표라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런 거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뭐 계급값, 뭐 구간 이런 얘기들 막 다 버리고요. 그냥 이런 표가 있었다. 특히 도수라고 하는 거, 도수 몇 개, 몇 명 이런 거, 그런 도수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도수 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버려. 얘네는 필요 없습니다. 버려. 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상대 도수라는 것인데요. 자, 상대 도수.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언급된 것이 바로 상대 도수예요. 그렇다면 1학년 때 배웠던 상대 도수는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이 표를 띄우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해서 상대 도수를 모르고 우리가 도수만 바라본다면요, 도수가 같은 경우 그것이 과연 같은 가치,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총 도수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 도수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요,
도수가 우연히 같을지라도 그것은 같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100번 중에 한 번 되는 거랑 1000번 중에 한 번 되는 거랑 10번 중에 한 번 되는 거랑 그 한 번이라는 것이 다른 가치잖아요. 그죠? 1000번 중에 한 번이 더 어렵고 더 소중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기를 위해서 바로 상대 도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도수 분포표에서 각각의 도수가 같을지라도 총 도수의 합이 다르면 상대 도수는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같은 값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상대 도수를 놓고 봤을 때 비로소 두 집단에서 아까는 도수가 같았을지라도 상대 도수를 보고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희귀하다, 어디가 더 나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 도수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2학년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9쪽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띄워보자면 같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진 횟수가 있어요. 자, 200번, 400번, 600번, 800번, 1000번, 1200번을 던졌는데 그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보자면 측정치를 보여주는 거죠. 자, 93번, 208번, 306번, 404번, 503번, 60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상대 도수로 각각의 도수에 대해서 적당한 우리가 기준에 의한 값을 느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0.465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 도수분의 특정한 도수,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봤던 비율 있죠? 아까 40분의 12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상대 도수예요. 즉 상대 도수란 총 도수분의 특정한 계급의 도수, 그것은 특정한 계급의 도수 나누기 총 도수,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게 된단 말이지. 그 값들이 바로 상대 도수이고 책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0.465, 0.52 등에서 0.501까지 이런 값들을 갖게 된다. 자, 이때 이 표에서요,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바로 상대 도수는 일정한 값 0.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 학문이라는, 또 측정에 의한 학문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200번 던졌을 때는 앞면이 우연히 93번이 나왔어요. 물론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는 200번 던졌는데 모두 200번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책에서 이제 측정치가 93번, 점점 1200번으로 올릴수록 601번. 이렇게 바로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확률을요,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일정한 값, 그 값을 우리가 추론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률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전체 경우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 그것이 우리가 확률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것인데, 우리가 앞서 이렇게 확률에서 첫 번째로 접근을 할 때 통계적 확률로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많은 실험이 이루어질수록 일정한 값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극단적이면 우리가 1000번을 던지고 2000번을 던져도 모두 앞면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극히 드문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면서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제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띄워놓을게요. 예제 1번. 각 면에 1부터 10위까지의 제한수가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질 때 윗면에 적혀있는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확률. 앞서 우리 앞단원에서는 경우의 수를 물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정 12면체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10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윗면이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라고 하면 3의 배수 3, 6, 9, 12가 있죠? 따라서 4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그런데 이 예제처럼 확률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다. 자, 앞서 위에 정리했듯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에는 1부터 1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체 12 경우의 수가 12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쓰면 좀 너무 이상하죠. 자, 그리고 분자에 나오는 것은 4가지가 있다. 경우의 수가 4이다.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분수, 확률은요, 분수로 나타나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별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나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수업 때처럼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에서 바로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경우를 다 써보는 경우, 그리고 계산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경우, 이렇게 연습 좀 해봤잖아요. 자, 첫 번째, 모든 경우를 일일이 나열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전, 보통 H를 우리가 앞면이라고 써주고요. 이 앞자, 뒷자, 글자 획수가 너무 많아서 알파벳 이니셜로 많이 씁니다. T를 뒷면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 앞면은 헤드가 되고요. 헤드, 머리의 헤드. 그리고 뒷면, 텔 이렇게 됩니다. 텔 맞나 발음? 네, 꼬리라는 그 이제 동전에서는 뒷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우리가 던질 때 그렇다면 앞면과 앞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앞면, 여기를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정리하죠. 앞면과 뒷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뒷면과 앞면 나올 수 있고 뒷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경우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4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4이고 그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모두 앞면이 나온다. 자, 그것은 바로 HH가 되는 앞이 되는 요 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면인 경우의 수는 1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그때의 확률이라고 하면 전체 4분의 앞면이 나오는 1, 4분의 1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서 풀어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계산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2가 되죠. 앞뒤 2가지니까. 그리고 5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바로 앞뒤 2가지예요. 자, 100원 던지고 500원 던지든, 이어서 연속해서 던지든, 100원과 500원을 동시에 던지든, 네, 동시에 던지든 연속해서 던지든, 네, 그때마다 각각의 경우가 2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 개념이 있으면 이들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곱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or 또는 이거나 거나, 얘네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이런 개념이 나타나면 바로 합을 이용해주고 and, 이고, 그리고, 동시성, 연속성 이런 게 나타나면 바로 곱을 취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100원과 500원짜리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곱을 취하게 되고 그때의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이고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바로 하나죠. 1. 5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바로 하나죠.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앞면 같이 나와야 돼요.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따라서 곱을 이용해준다. 그러므로 1 곱하기 1은 1. 자, 전체 경우의 수 4.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1.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 1. 그것을 바로 확률로 써주게 된다. 자, 직접 구하는 것, 계산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여러분들 선택에 달렸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빼먹지 않고 차분하게 또
또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자신감이 있느냐 쪽으로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둘 다 쉬워요 할 수도 있고 둘 다 어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해도 좋고 이 확률 통계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수능 정도 문제가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계산으로 푸는 데에도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그것이 수능 정도의 문제라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번 원격 수업 때 이야기했듯이 한 문제 올인, 인간 승리, 인간 집념으로 이 문제는 풀겠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풀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렇게 오늘 확률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확률이 무엇인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로 그 확률을 구해준다. 그런 확률은 무슨 확률? 그렇습니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면서 시범을 하면서 무언가 근사값을 찾아내는 그런 확률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확률에는 그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시험용으로 배우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통계적 확률도 많이 적어요. 이렇게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또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직접 나열하는 법, 계산하는 법까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확률의 성질.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확률은 분수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확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확률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 뭐 퍼센트 일어난다. 이런 경우 없을까? 내일 해가 뜰 거예요. 100%예요. 해가 안 보이더라도 해는 뜨는 거죠. 100%예요. 그리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0%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외에 확률의 계산까지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 동안 확률의 그런 성질과 계산들 다루어 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도 예습을 통해서 또 복습, 오늘 배운 복습 통해서 차근차근 잘 다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